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서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목욕을 한 후에도 피부가 더 건조하고 따가운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욕실 안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서 있어야 했던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주셨죠. 저 역시 의사로서 오랫동안 그 말을 믿어왔고 환자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68세가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밤 저는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꼼꼼하게 목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불편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박 할아버지는 술로 인해 혈관이 이미 확장된 상태였고 여기에 뜨거운 물 반신욕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갈라져 있었고 피부 표면의 보호막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분은 무려 50년 넘게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의사로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단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첫 번째 방어선인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를 살펴볼 때면 자주 마음이 아파옵니다. 대부분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져 있으며 가려움증 때문에 긁힌 상처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대 시절에는 우리의 피부가 약 10% 1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5세를 넘어서게 되면 이 수분 함량은 무려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유분 분비도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회복 능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약해진 피부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보호막인 지질층이 계속해서 씻겨나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는 이 보호막이 하루 만에 다시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어 이 회복에는 무려 2,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매일 목욕을 한다는 것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보호막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4세 이만욱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청결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서 온몸을 긁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비누 사용량도 늘리고 때도 열심히 밀었지만 증상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피부를 직접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의 땅처럼 갈라진 피부가 온몸에 걸쳐 넓게 퍼져 있었고 이미 피부 장벽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지만 할머니의 삼원에서는 꼭 필요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목욕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덜 씻으면 더 깨끗해진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저는 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고 가려움증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사라졌고 전반적인 생활의 활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잘못 알고 살았네요. 덜 씻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니.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씻어야만 깨끗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세요. 강한 비누나 샴푸 대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목욕 직후 3분 이내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피부 감염의 위험도 낮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변화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사로서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목욕 도중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목욕해야 하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혈압 변동과 그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도 변화나 자세 전환에도 혈압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그 반응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명진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은퇴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쓰러질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인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욱 위험했던 것은 그날 아침의 상황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이 본래 낮은 혈압 상태인데 갑자기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서 혈압이 더 급격히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목욕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이나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깨끗함에 대한 고집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혈압 변화와 낙상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런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다면 어려움도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실패 또한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설임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과정에서 좌절과 실수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며 타인의 기대를 넘어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중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빼야 낫는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피곤한데 목욕만 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믿음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기나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 대처가 가능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 고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기가 폐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거기에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을 손상시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자제하고 꼭 씻어야 한다면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내과 전문의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기나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 대처가 가능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 고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기가 폐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거기에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을 손상시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자제하고 꼭 씻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부분 목욕, 수건으로 몸 닦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엔 피로할 때 목욕이 위험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김민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김 할머니는 손자의 돌잔치 준비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싶다는 마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몸이 무겁고 어지럽더니 욕조 밖으로 나올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걱정돼 방문했다가 발견했고 당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큰 부상 없이 회복되셨지만 의사로서 본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러움, 실신 등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체력 회복 능력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한 상태에서는 목욕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질병 또는 피로 상태에서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장드립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 닦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심각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날은 목욕을 자제하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샤워로 간단히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세요.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옆에 있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며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올바른 목욕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매일 무턱대고 목욕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바로 술을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주 한두 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욕탕에 가는 것이 오랜 습관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해오던 이러한 행위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이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순간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기증,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박 할아버지는 술로 인해 혈관이 이미 확장된 상태였고 여기에 뜨거운 물 반신욕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후에는 체력이 줄어들고 몸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며 대사 능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행동이라도 나이가 든 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며 얻은 진료 현장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이런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목욕은 일상적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질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예방이 되고 예방이 곧 건강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것은 바로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건강 악화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을 마신 후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며 노인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세대와 비교해 알코올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신이나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러한 증상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신 날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2. 꼭 목욕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시간 이상 충분히 기다리세요. 3.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추고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4.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여 비상시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5.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마음 한켠엔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 속에 포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습관을 바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1. 피부 건강 악화. 노화된 피부는 천연 보습막이 약해져 자주 목욕할 경우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건조해지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혈압 변동 및 낙상 위험. 아침이나 밤 늦은 시간의 목욕은 혈압 급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위험성. 식후 바로 목욕하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공복일 때는 저혈당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질병 또는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 위험. 감기, 발열, 과로 시 목욕은 오히려 체력 소모를 부르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술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 앞서 설명한 대로 혈압 불안정과 실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저 역시 65세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목욕 습관을 직접 바꾸었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올바른 목욕법을 실천하면서 피부 건강이 회복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등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를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올바른 목욕 습관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 5가지. 1. 목욕 횟수 줄이기. 매일 목욕하는 것을 꼭 고집하지 마세요. 노인에게는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피부 건강과 체온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적절한 시간대에 목욕하기.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보다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되어 있고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시간 후에 목욕하세요. 공복일 때도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난 다음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목욕 금지. 감기나 발열, 과로 상태에서는 목욕으로 인해 체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술 마신 후 즉시 목욕 금지. 반드시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린 후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만 목욕하세요. 가능하다면 술을 마신 날은 목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중요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인데 그 감정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연애가 잘 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할 때 그래서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사랑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맨 안에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 잘 살아보아요. 적글이었습니다.